제대로 보여준 거 없는 공수처에서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다 이 사건을 전부 공수처에 몰아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저희 제작진이 지금 막 저한테 메모를 전달했는데 법무부가요 검찰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거는 글쎄요 조금 이른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항고 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전제로 좀 이른 전제이긴 하지만 항고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에 석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즉시 항고를 항고 포기 즉시. 그렇죠. 그런데 그럼 법무부가 지금 기다린다는 지금 검찰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린다는 건 저건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인가요? 일단요. 이제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검찰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석방 지휘가 나와야지 교정당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교정당국을 하여금 이제 석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석방 지휘서가 법무부에서 오면 이걸 가지고 교정당국에 석방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법무부 자체는 뭐 즉시 항고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검찰하고는 사실은 뭐 검찰도 법무부 소속은 되지만 네. 거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마 지금쯤 검찰 내에서는 지금 간부들이 모여서 결론 나지 않았을까요? 지금쯤이면? 아니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 그래요?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근데 물론 검찰이 결정을 하겠지만 저기 한남동 관저까지 이 당협위원장들이 저렇게 몰려가는 거 보면 지금 석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나간 건 혹시 아닐지 여쭙니다. 두 분 한 말씀 듣도록 할게요. 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당협위원장들이 거기 모인 것을 석방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고요. 검찰은 지금 매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법정심과 재판부의 오늘 결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바로 석방하는 게 맞죠. 즉시 네. 항고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 결정을 검찰이 지금 내릴 수가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여러 모습도 그렇고요.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제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하게 되면 검찰이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제 그런 그 십성이 강하고 검찰은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렇게 원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먼저 말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한남동 관저에 가서 뭐 석방을 기다린 듯한 모습, 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겠죠. 네. 그러나 뭐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지금 검찰의 현 주소다 이게. 네.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 시한 뭐 만료 여부 시간을 가지고 절차상 하자를 범하고 그 하자가 또 근거가 돼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서적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어떤 그 신뢰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의 결정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검찰이 결정을 할지 항고를 할지 여부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내로 결정이 될지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결론 내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지금 고민 가장 심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항고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지금 법원의 재판부 설명자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래 산정 방식에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왜 날로 일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을 했느냐? 법문에 보면 영장 실질 심사 관련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은 없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간 계산은 통상적으로 일로 해왔던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에요. 네. 근데 이 판례는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제 근거를 대긴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판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항고를 했을 때 항고의 인용 가능성과 직결이 되죠. 네. 원래 기존에 해왔던 쌓여있던 법리가 이것을 일로 계산했다면 당연히 항고를 했으면 항고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지금 재판부에서 내린 이 결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부 판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내린 합의된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존의 판례하고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다든지 네. 거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까 국힘당 쪽에서는 거리로 나가셨던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 서부지방법원 폭도 사건 같은 경우도 영장이 발부되니까 그 물리적인 현장에서 힘으로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발을 했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 쪽에서는 지지를 하는 어떤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나 민주당은 비록 기대했던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절차를 밟고 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고에 대한 인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